노동자의 힘으로 여는 법세상.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이 함께합니다. 전화 02-3273-8100으로 문의하세요. 산재 탈출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퇴근 중의 사고, 그러니까 통근재 사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과 그 일반 노동자, 일반 근로자의 이제 산재 인정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이 통근 중 사고, 그러니까 출퇴근 중 사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들은 집에서 나서가지고 사무실 들어서는 순간 내가 버스 타든 택시 타든 뭐 전철 타든 자기 자가용을 끌고 가든 그 도중에 뭐 자기 딴짓 안 피우고 그냥 가다가 다치면 다 산재가 돼요.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은 버스 타든 택시 타든 자기 자가용을 끌든 산재가 안 돼요.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은 산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그 산재 인정 요건을 정하는 법이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있고 일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가지고 일반 노동자들의 출퇴근 중에 사고 인정 요건은 이렇게 그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두 번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근버스를 안 타면은 산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있어가지고 출퇴근을 하던 중에 재해가 일어나면은 산재가 된다고 이제 그 공무원 연금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그 판례는 이분은 공무원이었는데 그 퇴근 중에 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됐냐면은 이분의 집을 바로 이제 가던 게 아니었고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던 중에 이제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사고가 난 지점은 반드시 집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삼거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의 동료의 차량을 얻어 타고 이제 가던 중에 사고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와 사적인 이유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통상적인 통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을 맡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술을 마시러 가든 뭐 집으로 막바로 퇴근하러 가든 그 지점은 항상 거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리를 그 당시에 내세워가지고 1심 법원에서 승인이 됐던 거죠. 이유를 이제 보면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근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 사고는 다 인정이 되는데 대신에 내가 예를 들면은 소시청 공무원인데 출근하다가 갑자기 사적인 볼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벗어나서 이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시점부터는 공무상재 산재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전철 타면은 다시 산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통근 중 이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와 상관없이 그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통근 중 이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출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꽃을 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꽃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사적인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근 중단으로 봐요. 통근 이탈이라든지 통근 중단의 경우에는 공무원도 산재가 안 돼요. 대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출퇴근 중에 재해는 다 산재가 되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과연 사적인 목적을 통해서 집 근처에 식당을 가는 것이 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방법이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에 사고 발생은 된 게 맞다. 대신에 이 사고 발생된 지점이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곳이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다. 그리고 이 사건 저녁 식사 장소는 이분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그러니까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예전에 그 1심 법원에서 이겨가지고 막 저희들은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그 당시 언론에서 또 나오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나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니까 국가유공자에서 또 산재가 불신됐어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도 제가 맡아서 또 소송을 통해 이겨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는 요추부연자, 경추부연자만 승인이 됐었는데, 나중에 계속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까지, 그러니까 요추간판 탈출증까지 발생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 추가상병 신청하니까 불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송도 맡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소송을 세 건을 맡아본 분이 세 명인데, 그 세 분 중에 이분이 포함되는 거죠. 지난달에 이제 그 또 현장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여담인데, 아, 술 좋아하시냐고 저보고 묻길래 술 좋아한다고 하니까 봉술을 먹어봤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봉술이 뭐냐고 하니까 말벌로 담근 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채취를 해가지고 이 봉술 담근 것이 있는데 농사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보내와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온갖 질병에는 다 효염이 있는 듯한 그렇게 이제 쓰임 그인데, 하여튼 술은 조금 먹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권동희의 산재 탈출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를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근버스가 아니면 산재가 안 된다. 대신에 법원 가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주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 가면 돼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산재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동자였어요. 관리공단 사무소에는 아침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중교통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트럭을 타고 가다가 새벽에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걸 산재 신청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 승인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분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거는 법원에서는 산재가 된다. 이런 산재 인정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수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역시 무시당했죠.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근무지의 특수성을 봐가지고 이 노동자가 정말로 자기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은 공단이 아닌 법원에선 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내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 되니까, 산재가 안 되니까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이 좀 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럼 뭘 특수한 사정으로 보냐? 첫 번째는 이제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 출근하는 경우, 조기 퇴근하는 경우. 얼마 전에도 산재심사위원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은 농협에서 근무하는 경매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벽 아주 일찍 출근해야 돼요. 3시, 4시. 그때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택시를 타더라도 예를 들면 하루에 3만 원 나오면은 이분의 급여가 200만 원인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이 뭐냐? 조기 출근, 조기 퇴근, 그다음에 아주 늦은 야근을 해서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퇴근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느냐? 그다음 출퇴근 시간이 몇 시냐? 그다음에 출퇴근을 함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업주가 알고 있느냐? 또는 사업주가 용인하고 있느냐? 또는 사업주가 지원하고 있느냐? 이러한 여러 재반 사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은, 회사에서 매일 야근을 하던 그 여성 노동자가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26세인 미혼인 여성이 회사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다가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시외에 이제 자기 집에 있었던 거죠. 집을 가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이때는 출퇴근 경로의 방법이 이 노동자한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산재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은 다 되고, 대신에 이제 통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다 되고, 두 번째, 일반 노동자들 경우에는 통근 버스를 주거나 아니면 통근 버스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주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나의 업무 특수성이라든지 회사의 필요성 또는 뭐 근무 시간의 출퇴근에 있어서 근무 시간의 특수성,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교통수단, 그러니까 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산재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통근제를 입법화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쉽게 입법 안 돼요. 일본처럼 이제 노동자 부담을 가져올 거냐? 일본은 통근제에 있어가지고 노동자가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랑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다른 나라에 있어가지고는 또 산재법에 있어가지고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 통근제가 입법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신에 입법하게 되기 이전이라도 한 명의 노동자라도 이제 자기 이런 사정들을 알고 이것이 산재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구제하는 수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유의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